넌 평생 이렇게 살 거야. 우리랑은 다른 인생이라고. 그냥 현실을 받아들여. 2003년 봄,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야, 강민재. 너 또 급식 안 먹어? 까르르 웃는 아이들의 소리가 운동장을 가득 메웠다. 10살 민재는 도시락을 들고 구석진 벤치에 앉아 있었다. 반찬이라고는 김치와 달걀 부침 하나가 전부인 초라한 도시락이었다. 어휴, 저게 뭐야? 도시락도 저렇게 초라해? 당연하지. 쟤네 아빠 공장 다녔다가 부도 났다며? 그래? 어쩐지. 어린 나이였지만 그들은 이미 계급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부모의 재력과 지위가 곧 아이들의 서열이 되는 곳. 그곳에서 민재는 최하위였다. 2013년 봄,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실. 1교시 시작 전 교실은 시끌벅적했다. 모두가 자신의 무리에 모여 주말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느라 바빴다. 오직 한 자리, 교실 맨 뒷자리 구석에 앉은 강민재만이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야, 봤어? 강민재 또 급식 신청했대. 교실 앞쪽에서 이성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필 급식비 지원 대상자 명단이 반 게시판에 붙어 있는 걸 친구들이 본 모양이었다. 어휴, 저번에도 말했잖아. 쟤랑 어울리지 말라고. 나중에 우리한테 돈 빌려달라고 할지도 몰라. 반 대표 나성민의 오른팔인 이성준은 늘 이런 식이었다. 부유한 집안 출신이라는 이유로 다른 학생들 위에 군림하듯 굴었다. 그의 아버지는 강남에서 유명한 성형외과 원장이었고 집안에는 늘 최신식 외제차가 몇 대씩 있었다. 민재는 책상 위 참고서만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새 학기가 시작된 지 한 달 하지만 그에게는 1년이 넘게 느껴졌다. 야, 근데 진짜 웃긴 게 뭔 줄 알아? 제가 스카이대학 가겠다고 공부한다는 거야. 교실 앞자리에 앉은 박준우가 키득거리며 말했다. 그 역시 재벌 3세였다. 할아버지가 대기업 회장이었고 아버지는 그 기업의 부사장이었다. 에이, 걔가 어떻게 스카이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맞아. 현실을 알아야지. 우리 같은 애들이나 가는 거지. 반 친구들의 대화가 계속됐다. 우리 같은 애들이라. 그들의 세상과 자신의 세상은 이미 나뉘어 있었다. 보이지 않는 유리 천장이 존재했다. 교실 맨 뒷자리 구석에 앉아있는 그의 모습은 마치 섬과 같았다. 아니, 어쩌면 유배지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지도 모른다. 야, 내일 영어학원 끝나고 피자 먹으러 갈 건데 넌 오지 마. 이성준이 일부러 민재가 들을 수 있는 크기의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끼리만 가는 거야. 알지? 알았어. 민재는 짧게 대답했다. 이미 익숙한 상황이었다. 하교 시간,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다. 다른 학생들은 모두 자가용을 타고 하나둘 떠나갔다. 우산도 없이 걸어가는 민재를 향해 누군가가 차를 몰며 일부러 무릉덩이를 튀기고 지나갔다. 으악! 옷이 흠뻑 젖었다. 웃음소리와 함께 차가 사라졌다. 그날 밤 민재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등록금과 생활비를 모으기 위해서였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 이후 가정 형편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졌다. 어서 오세. 들어온 손님은 다름 아닌 이성준과 나성민이었다. 그들은 민재를 보자 비웃음을 터뜨렸다. 와, 이게 누구야? 강민재 아니야? 역시 네 자리는 거기가 맞나 봐.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들이 고른 과자와 음료수를 계산해 줄 뿐이었다. 야, 근데 이거 좀 비싼데? 이성준이 카드를 꺼내며 말했다. 너한테는 직원 할인 같은 거 없어? 그런 건 없습니다. 쳇, 뭐야? 이것도 제대로 못하네. 너 진짜 서울대 가겠다고? 농담이지? 계산을 마치고 나가면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조롱했다. 민재는 주먹을 꽉 쥐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 상황을 뒤집어 놓고 말 테다. 다음 날 아침 학교에 도착하자 교실이 술렁이고 있었다. 중간고사 모의고사 성적이 나왔던 것이다. 야, 1등이 누군지 봤어? 설마. 모두의 시선이 민재에게 향했다. 전교 1등. 그것도 압도적인 점수 차이였다. 말도 안 돼. 강민재가 1등이라고? 너희. 이거 이상하지 않아? 설마 부정행위? 의심의 눈초리가 쏟아졌다. 아무도 민재의 실력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의 세계에서 강민재라는 존재는 영원히 밑바닥이어야만 했다. 선생님, 저희가 봤는데요.
이성준이 교무실에 찾아가 거짓 증언을 하기 시작했다. 시험 때 강민재가 책상 밑에서 뭔가를 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감독 교사들의 증언과 CCTV 확인 결과 그것은 완전한 거짓말로 밝혀졌다. 오히려 이성준 일당이 학생회 임원실에서 시험 문제를 미리 보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성준, 나성민, 박준우. 너희들 교장실로 따라와. 그들이 걸어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민재는 묵묵히 교과서를 폈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 그는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했다. 그날 저녁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골목에서 누군가가 민재를 기다리고 있었다. 너 때문에 우리가 처벌받았잖아. 이성준과 그의 일당들이었다. 내가 뭘? 시끄러워. 주먹이 민재의 뺨을 강타했다. 갑작스러운 폭력에 그는 넘어졌다. 네가 잘난 척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냥 조용히 있었어야지. 발길질이 이어졌다. 민재는 몸을 웅크린 채 참았다. 야, 그만해.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일당들이 멈췄다. 반 친구 김수연이었다. 수연아, 넌 빠져있어. 안 돼. 이건 너무하잖아. 수연은 곧바로 선생님께 연락했고 이 사건으로 이성준 일당은 정학 처분을 받았다. 괜찮아? 수연이 민재에게 손을 내밀었다. 고마워.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편이 되어주었다. 하지만 이 사건 이후로 수연도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반 친구들의 눈치를 보다가 결국 민재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미안해. 당분간은 같이 다니지 말자. 수연의 마지막 말이었다. 민재는 이해했다.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동안 자신을 도와준 것만으로도 고마웠다. 하지만 가슴 한켠이 더 아파왔다. 잠시나마 느꼈던 따뜻함이 더 큰 추위를 느끼게 만든 것일까?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학교는 보충 수업으로 바빠졌다. 민재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학교에 와서는 누구보다 열심히 수업을 들었다. 쟤 미쳤나봐. 저러다 죽겠다. 관심 끌려고 저러는 거겠지. 친구들의 수군거림은 계속됐지만 민재는 신경 쓰지 않았다. 아니,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의 하루는 너무나 바빴다. 힘들었지만 그만큼 성적은 꾸준히 올랐다. 야, 이번에도 전교 1등이래. 설마 진짜 서울대 가는 거 아니야?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이성준과 나성민은 더욱 초조해졌다. 그들의 성적은 점점 떨어지고 있었다. 사교육을 받고 과외를 받고 모든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성적은 오르지 않았다. 어느 날 민재는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우연히 그들의 대화를 듣게 됐다. 아버지가 성적 때문에 막 화내시더라. 이러다가 유학 보내겠대. 이성준의 목소리였다. 나도. 아버지가 이러다가 회사 물려줄 사람이 없다고 실망하시더라. 나성민이 한숨을 쉬었다. 다 그 새끼 때문이야. 강민재만 없었어도. 그래, 뭔가 방법이 없을까? 민재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쓴웃음을 지었다. 자신들의 무능함은 인정하지 않고 남 탓만 하는 모습이 가련해 보였다. 다음 날 민재의 사물함이 열려 있었다. 누군가 고의로 부순 것이 분명했다. 책과 노트들은 찢겨져 있었고 교과서에는 낙서가 가득했다.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지나가던 이성준이 비웃으며 말했다.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는 달라. 넌 영원히 우리를 따라올 수 없어. 민재는 조용히 찢어진 책들을 주었다. 화가 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더 큰 감정이 있었다. 안타까움. 그들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스스로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웠다. 뭘 주워, 어차피 다 망가졌는데? 나성민이 발로 책을 걷어찼다. 괜찮아. 이런 거로는 날 막을 수 없으니까. 민재가 처음으로 그들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너희들이 이러는 거 다 이해해. 불안하니까. 초조하니까. 그동안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처음으로 그게 안 통하는 상황을 만난 거잖아. 뭐라고? 이성준의 얼굴이 붉어졌다. 근데 말이야.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너희 부모님의 돈과 권력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공부는 안 하고 날 괴롭히는 데만 시간을 쓰는 거야? 시끄러워. 이성준이 주먹을 휘둘렀지만 이번에는 민재가 피했다. 폭력으로 해결하려고? 역시 그게 너희의 한계네.
그 말을 남기고 민재는 돌아섰다. 뒤에서 욕설이 들려왔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이제 그는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그들의 말과 행동이 두렵지 않았다. 며칠 후 학교 게시판에 중간고사 성적이 붙었다. 민재는 이번에도 전교 1등이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있었다. 야, 이성준이랑 나성민이 전학 간대. 진짜? 왜? 성적 때문에. 부모님들이 해외 유학 보낸다고.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다. 두 사람은 아무런 인사도 없이 학교를 떠났다. 민재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저기, 민재야. 수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응, 미안해. 그동안 내가 너무 비겁했어.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괜찮아. 민재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네가 그때 도와줬던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마웠어. 아니야. 난 너무 이기적이었어. 널 도와주고 나서도 다른 애들 눈치 보느라.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이제부터라도 내 친구가 되고 싶어. 민재는 잠시 수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진심이 보였다. 좋아.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뭔데? 앞으로는 도망가지 마.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 당당하게 맞서.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민재는 처음으로 진정한 친구를 얻었다. 시간이 흘러 3학년이 되었다. 이성준과 나성민이 떠난 후 학교의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다. 더 이상 돈과 권력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줄어들었다. 민재야, 이번에 스터디 그룹 만드는데 같이 할래?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이제는 많은 학생들이 민재에게 먼저 다가왔다. 너, 어떻게 그렇게 공부하는 거야? 비결이 뭐야? 민재는 자신의 공부 방법을 아낌없이 공유했다. 예전에 자신을 무시하던 친구들에게도 도움을 주었다. 근데 왜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 우리가 예전에. 과거는 과거야. 지금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거지. 민재의 말에 친구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의 너그러움은 오히려 그들에게 더 큰 죄책감을 안겨주었다. 한편 해외로 떠났던 이성준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다. 영국의 한 기숙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 퇴학당했다는 것이었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대. 근데 거기선 안 통했나 봐. 그럴 만하지. 실력도 없으면서 겉모습만. 이제는 아이러니하게도 예전 이성준이 민재를 비웃던 것처럼 다른 학생들이 이성준을 비웃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방문자가 학교에 나타났다. 저기, 강민재 있나요? 수업이 끝난 후 교실 문 앞에 서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이성준이었다. 해외에서 돌아온 그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다. 예전의 오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창백하고 초췌한 얼굴이었다. 이성준? 민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둘은 학교 뒤 벤치에 앉았다.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다. 영국에서 많이 힘들었다면서?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다. 넌 어떻게 알았어? 소문이 좀 돌더라고. 이성준은 한숨을 내쉬었다. 다 내가 자초한 거야. 거기 가서도 똑같이 굴었거든.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쪽은 달랐어. 오히려 내가 무시당하고 따돌림 당했지. 그래서 퇴학당한 거야? 응. 한 선생님을 협박하려다가 걸렸어. 이성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제서야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는지. 네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민재는 말없이 이성준을 바라보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성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난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해.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네가 해온 것처럼. 도와줄까? 민재의 말에 이성준이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네. 같이 공부하자고. 늦지 않았어. 넌 이제 겨우 현실을 마주한 거니까. 정말. 그래도 돼. 물론이야. 근데 한 가지 약속해야 해. 민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다시는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았잖아. 이성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부터 그는 정말 변하기 시작했다. 아침 일찍부터 도서관에 와서 공부했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민재에게 열심히 물어보았다.
야, 이성준이 저렇게 변할 줄은 몰랐다. 민재 덕분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너그러울 수 있지? 친구들은 민재의 관용에 놀랐다. 하지만 민재에게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해.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아깝지 않아? 수연이 물었을 때 민재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대학 입시가 다가왔다. 민재는 서울대 경영학과에 수석으로 합격했다. 이성준도 열심히 공부한 끝에 고려대학교에 합격했다. 2023년 여름 서울 강남의 한 고층 빌딩. 대표님, 오늘 신입 면접 일정 있으십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강민재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다. 엠벤처스의 창업자이자 CEO인 그는 이제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었다. 새벽에 일어나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던 고등학생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실리콘밸리에서 경험을 쌓은 뒤 귀국해 창업에 성공했다. 매출 1,000억을 돌파한 엠벤처스는 이제 예비 유니콘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었다. 이번 면접자들 프로필 보내드리겠습니다. 태블릿을 넘겨받은 민재의 눈에 익숙한 이름이 들어왔다. 나성민이었다. 나성민은 해외 유학 후 여러 대기업을 전전하다가 최근에는 중소기업으로 이직한 상태였다. 경력도 화려하지 않았고 이직이 잦았다. 첫 번째 면접자 들어오시겠습니다. 문이 열리고 나성민이 들어왔다. 그는 민재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강민재? 오랜만이네요, 나성민 씨. 침묵이 흘렀다. 나성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앉으시죠. 민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성민은 떨리는 손으로 의자에 앉았다. 그의 이력서에는 화려한 해외 학벌이 적혀 있었지만 실제 경력은 초라했다. 회사를 자주 옮겼고 특별한 성과도 없었다. 해외에서는 잘 지내셨나요? 아, 네. 영국에서 공부하시다가 미국으로 옮기셨더군요. 이유가 있으셨나요? 나성민은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 그는 영국에서도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다. 이성준처럼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지만 실력 없이 부모의 돈에만 의존하다 보니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나성민 씨. 민재가 이력서를 덮으며 말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왜 우리 회사에 지원하셨습니까? 그게 사실. 나성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다른 회사들에서 다 거절당했거든요. 이제 나이도 있고 경력도 별로 없고 그래서 마지막 희망으로 우리 회사를 선택하신 건가요? 네. 민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눈앞의 나성민은 더 이상 고등학교 때의 그 오만한 학생이 아니었다. 그저 인생의 쓴맛을 겪고 있는 평범한 중년 남성일 뿐이었다. 이성준 씨는 연락하시나요? 아, 가끔요. 요즘은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열심히 살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민재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이성준은 결국 자신의 길을 찾은 모양이었다. 나성민 씨. 네. 우리 회사는 실력과 인성을 모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과거의 경력이나 학벌보다는 현재의 열정과 가능성을 봅니다. 나성민의 눈이 희망으로 빛났다. 하지만 민재가 말을 이었다. 지금의 나성민 씨에게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네요. 왜 우리 회사에 와야 하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하셨어요. 그게 면접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성민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면접실을 나갔다. 그의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다. 대표님, 다음은 잠시만요. 민재가 비서를 불렀다. 나성민 씨가 나가기 전에 전해주세요. 우리 자회사 중에 교육 컨텐츠 제작하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 면접을 한번 보라고 하세요. 네. 하지만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랬고 이성준 씨도 그랬죠. 나성민 씨도 기회가 있다면. 그때 문이 열리고 마지막 면접자가 들어왔다. 김수연이었다. 민재야. 수연아, 오랜만이네. 둘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수연의 눈빛은 여전히 맑았다. 잘 지냈어?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응. 그동안 여러 NGO에서 일했어. 개발도상국 교육 지원 사업 같은 거. 민재는 수연의 이력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곳곳에서 그녀의 진정성이 묻어났다. 근데 갑자기 우리 회사에 지원한 이유가 뭐야? 솔직히 말하면 수연이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널 다시 만나고 싶었어. 그리고 네가 하는 일에 동참하고 싶었어. 동참? 응. 네가 만든 회사가 어떤 곳인지 알아. 단순한 벤처기업이 아니라 교육의 기회를 넓히고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고 하잖아. 민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수연은 여전히 그때의 모습 그대로였다. 정의롭고 순수하고 다만 조금 더 용기 있어진. 알고 있었어? 민재가 물었다. 응. 네가 만든 교육 플랫폼으로 시골 아이들이 무료로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걸. 개발도상국의 교육 인프라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도 알아. 그래서 나도 힘을 보태고 싶었어. 민재는 수연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다. 근데 왜 하필 지금? 용기가 필요했거든. 수연이 쓴웃음을 지었다. 고등학교 때처럼 또 비겁해지고 싶지 않았어. 이번에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알겠어.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다. 환영해, 수연아. 우리 함께 일하자.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엠벤처스의 사내 식당.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대표님, 이제 곧 신규 프로젝트 발표회가 시작됩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사가 커진 만큼 책임감도 커졌다. 하지만 그만큼 보람도 컸다. 발표장에는 많은 직원들이 모여 있었다. 그 중에는 나성민도 있었다. 그는 결국 자회사의 교육 컨텐츠 제작팀에 들어가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자신만의 색깔을 찾아가고 있었다. 이번 프로젝트의 책임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민재가 마이크 앞에 섰다. 김수연 이사님 나와주시죠. 수연이 무대에 올랐다. 그녀는 이제 회사의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 총괄 이사였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프로젝트는 교육의 날개입니다. 수연의 발표가 시작되었다. 전국의 농어촌 지역과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무료 교육 플랫폼을 제공하는 프로젝트였다. 최첨단 AI 기술을 활용해 각 학생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자문위원으로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화면에 한 사람의 사진이 떴다. 이성준이었다. 안녕하세요. 이성준이 무대에 올랐다. 저는 현재 대치동에서 수학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과거의 잘못을 조금이나마 갚고 싶어서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다. 고등학교 시절 저는 돈이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친구를 무시하고 괴롭혔죠. 그 친구가 바로 지금의 강민재 대표님이십니다. 모두의 시선이 민재에게 향했다. 하지만 대표님은 그런 저를 용서해 주셨고 오히려 바른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받은 은혜를 다른 아이들에게 갚고 싶습니다. 이성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제가 맡은 역할은 교육 소외 계층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수학 교육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제가 직접 강의도 하고 교재도 만들고 그동안의 제 경험을 모두 쏟아부을 생각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민재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 회의가 끝난 후 민재는 옥상으로 올라갔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여기서 뭐해? 수연이 다가왔다. 옛날 생각 좀 하고 있었어. 옛날? 응. 내가 매일 새벽에 편의점 알바하고 점심도 걸으면서 공부하던 때. 바람이 불어왔다. 민재의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을 텐데. 수연이 말했다. 힘들었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간들이 나를 만든 것 같아. 돈이나 권력으로 얻은 게 아닌 진짜 내 힘으로 이뤄낸 성공이니까. 네가 대단한 건 그 성공을 누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고 한다는 거야. 민재는 빙그레 웃었다. 나한테도 받은 게 많으니까. 이성준이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는 기회가 필요한 거고. 그때 문이 열리며 나성민이 올라왔다. 아, 대표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찾아왔네요.
아니야, 들어와. 민재가 손짓했다. 무슨 일 있어? 그게 이번에 제가 만든 교육 컨텐츠 기획안인데. 나성민이 조심스럽게 서류를 내밀었다. 어디 보자. 민재가 서류를 펼쳤다.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진로 교육 프로그램이었다. 나성민의 경험을 살려 돈이 전부가 아님을 가르치는 내용이었다. 이거 굉장히 좋은데? 민재의 눈이 빛났다. 정말요? 제가 이제야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알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 싶어서. 나성민 씨. 민재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다 같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봐요. 세 사람은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별들은 반짝이고 있었다. 마치 그들의 미래처럼. 1년 후 엠벤처스의 교육 플랫폼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시골의 작은 학교에서도 도시의 저소득층 지역에서도 아이들은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어느 날 민재의 사무실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그의 고등학교 은사님이었다. 민재야, 네가 하는 일들을 뉴스에서 보았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너희 회사의 교육 플랫폼을 무료로 사용하게 되었다는 소식도 들었단다. 10년 전 네가 매일 새벽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 다른 선생님들은 저 학생 욕심이 너무 과하다고 했지만 난 내 눈빛을 믿었단다. 그 눈빛에는 단순한 성공에 대한 욕심이 아닌 더 큰 꿈이 담겨 있었으니까. 이제 넌 그 꿈을 이뤘구나. 그것도 아주 멋지게. 민재는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이성준과 나성민 그리고 수연이 들어왔다. 대표님, 저희가 새로운 제안이 있습니다. 이성준이 말했다. 어떤 건데? 저희가 해외 교육 지원 프로젝트를 기획해봤어요.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의 소외된 아이들에게도 우리의 교육 플랫폼을 제공하는 거죠. 민재는 그들이 준비한 기획서를 살펴보았다. 꼼꼼하게 준비된 내용에 감탄이 절로 나왔다. 정말 대단한데? 이런 생각을 다 했다니. 다 대표님 덕분이에요. 나성민이 말했다.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덕분에. 이제는 저희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 맞아요. 수연이 거들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제는 세계의 아이들에게 돌려줄 차례잖아요. 민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고등학교 때의 그들과 지금의 모습이 겹쳐졌다.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구나. 그것도 더 나은 방향으로. 좋아요. 프로젝트 진행하죠. 다들 환하게 웃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많은 것이 변했다. 오만했던 아이들은 겸손을 배웠고 상처받았던 아이는 더 큰 사람이 되었다. 민재의 성공은 단순한 복수극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디딤돌 삼아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깊은 통찰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첫째,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생각해보게 합니다. 돈과 권력은 성공의 일부일 뿐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 둘째, 용서와 성장의 힘을 보여줍니다. 민재는 과거의 상처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더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괴롭혔던 이들에게도 두 번째 기회를 주었죠. 셋째,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이성준과 나성민의 변화가 보여주듯 누구나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닌 이해와 포용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분의 삶도 돌아보셨나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그래서 이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들려주세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